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여야 3당 예산안 합의, 결국 부자 증세한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내년에 공무원 9,475명 늘린다. 또 동아일보. 육허장성에 갇힌 한국관광. 그리고 국민일보. 교수들의 빗나간 부정,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사례 무더기 확인됐다. 다음은 서울신문.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엔 세계일보. 내년에 공무원 9,475명 더 뽑는다. 아울러 경향신문. 여야 내년에 공무원 9,475명 증원하는데 합의했다. 이제는 한겨레. 여야 예산안 합의, 아동수당과 법인세는 원안보다 퇴행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여야 예산안 합의, 법인세 소득세 더 걷고 공무원은 9,475명 더 증원한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 2017년 12월 5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자, 어제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을 합의한 것에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공무원 9,475명 증원한다는 것,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그리고 조선일보도 일면 헤드라인으로 공무원 증원 내용을 꼽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는 끝내 부자 증세, 이 표현을 헤드라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떤 부자 증세인지 좀 짚어봤는데요. 법인세율 인상에 있어서 과세 구간을 좁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소득세율은 정부 원안대로 과세 표준 3억에서 5억 원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고 5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나 일반 소득세 모두 증세하겠다라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앙일보가 불만이 많습니다. 사설란에 미국, 일본은 법인세 인하 경쟁하는데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 우리는 미국, 일본과 달리 역행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도 일자리 위축부를 여야의 법인세 인상 역주행, 네,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법인세가 크게 내려갔지요. 법인세 인하였을 때 일자리가 크게 늘었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서연 리포터에게 오늘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중부 내륙과 전북 일부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14도, 파주 영하 10.5도, 서울도 영하 7.5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6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낮은 데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낮에도 서울 1도, 대전 2도, 대구 3도에 그치고 바람이 강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땐 옷차림 두툼히 하시는 등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 속에 눈비 소식도 있는데요. 현재 호남과 울릉도, 독도, 제주 산간에 약하게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쪽에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에 눈이 오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1에서 5cm,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남부와 호남이 1에서 3cm가량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아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 조심하셔야겠고요. 이번 주는 내내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또다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국민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약 70%로 나타났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높지만 공공기관의 신뢰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로 응답자의 약 40%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신뢰지수는 약 10%로 가장 낮았네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함께 신뢰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신문과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이 성인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했는데요. 신뢰지수는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지난 일요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 1호가 급유선과 부딪힌 뒤 전복됐지요. 이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돌고래호 침몰 사고로 처남을 잃은 최영태 씨는 돌고래호 사고 때도 사고 신고 후 30분이 지나서야 해경이 수색을 시작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영흥도 사고 때 해경은 사고 접수 후 33분 뒤에야 사고 해역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죠. 최영태 씨는 이어서 바다에서 10분을 넘어가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번에도 해경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해경에 비상대기조가 있었다면 사고 신고 접수 후 10분이면 사고 해역에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경의 구조 시스템은 돌고래호 사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희생자를 애도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상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인류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영흥도 진두항에서 정부의 수색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에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최대 쟁점이었죠. 이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인 12,000명에서 다소 줄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약 3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법인세는 최고 세율 25%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유보했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 항목에 대해 유보한다. 이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는데요. 합의 직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력히 개진됐습니다. 오늘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해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지요.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풀어준 인물. 그는 바로 신광열 판사입니다. 신광열 판사가 구속 적부심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구속 적부심사는 구속된 이후 피의자의 상황 변화나 법원이 간과한 문제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제도인데요. 김희수 변호사는 구속 적부심은 유죄와 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구속 적부심에서 범죄 사실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면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영장전담 재판부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옥상옥, 불필요하게 같은 일을 한 번 더 한다. 이런 의미지요. 한편 김동진 판사가 법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관 생활 19년 동안 이런 구속 적부심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신광열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희수 변호사는 나는 3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은 아주 협소한 시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동진 판사를 두둔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김희수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양심이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전부 입을 닫고 무슨 사법부 독립이나 이런 걸 방패막이 삼아서 이걸 전부 다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논리죠. 민주주의 공화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결정이나 이런 게 무슨 신성 불가침의 절대적 진리 이런 거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나 결정이 났을 때 이걸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판하는 것이 곧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바로 단정 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죠.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공천원금 5억 원을 챙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공천심사를 맡았던 이우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이런 혐의로 전직 시의원 공모 씨를 현재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당초 3억 원의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가 2억 원을 더 요구해서 받았다. 이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우현 의원 측에서 3장, 즉 3억 원을 말했다가 나중에 그것으론 부족하니 2장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5억 원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인데요. 거기는 화폐의 단위가 다르군요. 억이 아니라 장. 예. 자, 그럼 저도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5장은 상자에 담겨서 서울 여의도 모처 승용차 안에서 건네졌는데요. 하지만 공 씨는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공 씨는 5장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 측이 상당 기간 돈을 보관했고 은밀하게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이 돈을 불법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롯데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던 것처럼 GS홈쇼핑에서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 측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해서 홈쇼핑사로부터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이런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채널의 재승인 권한을 갖고 있죠.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전병헌 의원 측은 재승인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를 질책하며 재승인과 무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접 나서 롯데 측에 이른바 관리를 요청합니다. 당시 전병헌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여당 의원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전병헌 의원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롯데 측에 조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롯데 측은 당시 전병헌 의원 측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후원 요구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GS홈쇼핑 역시 2013년에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JTBC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영민 파일. 영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 이를 두고 비판하는 심상정 후보와 반박하는 문재인 후보. 유아 아동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그것을 처음 발표한 건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야당은 어땠을까? 홍준표 후보는 초중 고교생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1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을 제시했습니다. 아동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증원 문제도 비슷한 흐름. 먼저 문재인 후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지방 정부마다 다 제각각이고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 감당하는 주민 숫자도 다 다릅니다. 다른 두 야당도 비슷한 공약을 제시. 그런데 대선에서 지고 난 뒤 새해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야당들은 과도한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결코 자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서. 지금 들으신 것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게 늘리겠다고 안철수 후보도 공약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17만 개 늘리겠다는 공약하고는 이게 초점이 다른 얘기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실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찰 10,000명의 순차적 증원을 약속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소방관과 간호사 등의 확충과 처우 개선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공약하기라며 흥분하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는 당선되면 본인들 돈으로 경찰, 집배원 등 그리고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습니까? 또 흥분하는 김태년 원내수석부대표.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사기죠, 사기. 그렇다고 꼭 야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닌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TBS 라디오에 나와서 야당은 예산을 집행하되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주장한 사실을 소개. 그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라. 그럼 7월에 하겠다 여당이 그러니까. 그럼 선거 바로 직후에 하면 선거 때 분위기가 타니까 10월 이후로 하자.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의 말바꾸기의 본질은 이것이라 강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면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103.5로 맞추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에서 105.7, 창원을 비롯한 주요 경남권에서는 90.9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또 고릴라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정란님, 끝내 부자 증세라니. 중앙일보는 반대의 속내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미숙님, 법인세를 미국과 일본이 많이 내리고 우리는 많이 올려도 우리가 더 낮은 편입니다. 단지 올리고 내리고만 따질 것이 아니라 몇 %인지 정확히 따져주기를 중앙일보에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보수 언론들은 대개 유럽이 과도한 복지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복지가 유럽 복지에 비해서 초라하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그 규모와 내용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지요. 그런데 복지를 조금만 늘리면 유럽으로 가자는 얘기냐,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 여러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김성식님, 신문 헤드라인 문구 중 공무원 9,475명 증원이라고 써 있는데 어느 신문도 증원이 필요한 소방관, 경찰관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써 있지 않네요. 아주 큰 차이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론 소비자들의 이 예리한 눈, 언론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예. 4326번 쓰시는 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가 왜 국가 책임인가요? 대통령님 말대로 국가 책임이라면 국민들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죠. 예. 이거 민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겼던 정부가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나등남님,
구조하는 배가 넉넉히 있으면 상황이 더 나았겠네요. 주변에 양식장이 있어서 피해가느라고 늦기도 했다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9423번 쓰시는 분, 구속 적부심사의 신광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을 풀어준 신광열 판사를 향한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남궁은님, 판사 이름을 언론에서 너무 쉽게 거론하고 사법권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헛되게 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그만큼 판사들이 또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이죠.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15일 낮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가 열립니다. 저 김용민과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합니다. 방청 신청은 신청 사연과 함께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방청을 바라겠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국정원이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경찰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 국정원은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의 후임 인사를 언급하며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할 사람을 후임자로 앉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요. 또한 신임 서장으로 유력했던 박모 총경을 거론하며 출세지향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실제로 얼마 뒤에 발표된 경찰 인사를 보면 수서경찰서장으로 유력했던 박 총경이 아닌 이모 총경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융거래 내역을 훑어보며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돈이 오간 흔적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정부 시절 재직했던 전직 국정원장들은 줄줄이 구속된 상황이죠. 검찰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검찰은 내일 소환을 거부해온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불러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의혹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연합뉴스TV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르고 있습니다. 수사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사건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재직 시절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죠. 이에 따라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외에 다른 검찰 수사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옵셔널 벤처스의 후신 옵셔널 캐피탈의 장용훈 대표, 개미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도 또 다른 내관입니다. 장용훈 대표는 투자자문회사 BBK가 벌인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데요. 검찰은 피해자들이 BBK의 전 대표인 김경준 씨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 140억 원이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흘러들어갔고 이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투자자문회사 BBK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저와 이름이 같은 김용민 변호사는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제가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범죄로 엮기 제일 좋은 게 돈입니다. 돈이 엮여 있으면 그게 바로 범죄로 엮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고 뭐 자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배임, 횡령, 그리고 사기죄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하나 포착이 되면 MB가 법정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특히 다스와 관련해서 실소유주가 MB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 일사천리로 쫙 이어져 나갈 수 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 훈련이긴 하지만 어제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 공군 측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6대와 F-35 6대가 훈련이 끝나도 한반도에 더 머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아시아 지역에 증파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받는 군사적 압박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와 안보 우려를 덜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정부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안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 해양봉쇄 방안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해상봉쇄는 사실상 전쟁의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우상호 의원 역시 북한과의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가톨릭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해달라 혹은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중심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능력의 증대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 무기들을 파괴하는 것이 실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재와 압력, 해초리만 때린다고 해서 스스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군사적 방법을 쓸 것도 아니라면 이런 제재와 압박을 넣는 것과 동시에 저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새로운 인물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소신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합 결단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주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정책연대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이 같은가 그 점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일은 다 절차가 있고 상대가 있고 과정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 작업 중이고 의견 수렴 중이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공산주의인가 보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견의 논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발언했었죠. 맥이 다 보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대표는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렇게 발언했네요. 유전자 변형 농수축산물 GMO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 농수축산물은 연간 1,000만 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00만 톤 정도는 사료용으로 소비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형권 의원은 사료 포장재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사료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해달라 이런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 출신 의원인 김현권 의원, 여기에 부응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김현권 의원이 GMO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만든 재앙이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사료가 아닌 인간의 식용으로 GMO 수입이 허용된 것은 2008년 3월, 즉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시기다 이런 지적인데요. 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형권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GMO는 MB가 만든 재앙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GMO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잖아요. 세계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GMO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식용으로 GMO 곡물을 수입을 시작한 게 2008년도 5월 달부터입니다. 2008년도 3월 달에 그 수입을 결정을 하고요. 5월 달에 첫 배가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사료용으로는 GMO가 들어왔었지만은 우리 인간의 식용으로는 GMO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MB가 처음으로 그걸 문을 열었던 거네요. 2008년도 3월 달에 결정하고 5월 달에 첫 배가 들어오니까 그건 MB가 했는 일이죠.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근 4년 동안 출제 오류가 3번이나 반복돼서 신뢰성이 흔들렸는데요. 올해에도 1000건에 달하는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번 수능에서는 문제나 정답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특히 사회탐구 영역의 생활과 윤리 과목 18번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았는데요. 이의심사 실무위원회는 이 문제의 정답이 당초 발표한 3번이 옳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주 화요일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여야는 서로 달라진 모습을 놓고 왜 입장을 바꾸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여기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좀 더 염치를 아는 쪽 아닐까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로 시작하는 김건모의 핑계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엔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있어. 이렇게
캠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